자, 여러분, 4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국세, 지방세 종류 중 다른 것은입니다. 국세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 뭐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뭐 상속증여세,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그 다음에 내저세, 뭐 그 다음에 뭐 지방소비세, 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뭐 그 다음에 좀 종류가 많죠. 12가지 정도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종류 중에서 같은 것은 3개고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상속증여세, 부가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국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거 몇 번, 다른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가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국세의 가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뭘 보고 결정해요? 뭐 보고? 이걸 알아야 되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 들어보면 흔히 아는 것. 뭐예요? 재무제표죠. 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러니까 법인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경우 있고, 소득세인 경우에는 이제 장부가 있으면은 재무제표를 보고 하겠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기준 경비율, 추계 경비율로 해가지고 그 세법적인 부분에서 그 조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재무제표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근거가 돼요. 근데 그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고요. 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기업하고 세법하고 이러한 기준점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으면은 첫 번째 세법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세법 기준에 따른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그러한 세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기업에게 기준에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의 재량 한계예요? 아니죠.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는 기업이 작성해 놓은 걸 보기 때문에 기업에게 기준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고 기업에게 기준하고 무시를 했을 때는 세법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 한계는 아니에요. 공무원의 재량 한계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법의 해석 기준은 세법을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법령에 대한 해석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득과세 금지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으니까 작년 것까지 세금 다 바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소득과세 금지가 되는 거고 뭐 예외는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세무 기준으로 있을 때는 세무 기준으로 하고 세무 기준이 없는 거는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뭐냐? 기업 회계의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 없는 거는 기업에게서 너희들 존중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옳은 건 몇 번? 1번 기업 회계 존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법인 세법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법인 사업자의 사업 연도는 정관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연도는
정관에 기재돼 있으면은 그래요 뭐 정관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래 뭐 세무서 와가지고 신청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선택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정해놓고 딱 그 사업연도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청산소득도 적용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사업연도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종료 전 아니에요. 종료 후에요. 네, 후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내국 비영리법인은 토지 및 양도소득 내국 비영리법인은 토지 및 양도소득은 대한 부과는 있는데 청산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요 영리내국법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청산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중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닌 것은 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은요 유출된 거는 맞는데 그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뭐 그냥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자를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인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만 돼 있으면은 상여고요. 원천분까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신고를 했으니 나 그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눈 감아주겠다라는 의미로 기타 사회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의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요 얘는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에요. 그 뭐예요? 그렇죠. 유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닌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법인세법상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대상인 것은입니다. 자, 송금 불산입과 입금 산입은 통틀어서 입금 산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해당되는 게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입금 산입이죠. 뭐예요? 그렇죠.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상여금 뭐예요? 종업원은 손비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손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관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한도를 책정하지만 종업원의 상여금은 한도 없이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조정이 없어요. 그리고 임원의 퇴직 한도 초과, 종업원이라고 하면은 한도 없이 그냥 손비로 인정을 하지만 근데 임원의 한도 초과액은 이제 정관상 돼 있으면 정관상을 보지만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10%만큼 해가지고 이제 한도 초과 잡거든요. 이럴 때는 상여로 잡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잠식을 우려를 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은 본래는 입금 산입입니다만 근데 송금 자체를 보전, 그러니까 2월결 송금 보전이죠. 송금 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보전, 즉 2월결 송금 보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대상은 몇 번? A, C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수익금액 인식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수익금액 인식 기준입니다.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상품 등의 판매 인도 기준. 수익금액 인식 기준. 뭐, 이건 인도 기준 맞죠? 상품 등 판매를 했을 때 인도 기준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하기로 구매 의사결정을 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용 판매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포시 결정하세요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 맞고요. 그 다음 3번. 자산의 위탁 판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날. 원래 회계 쪽은 이게 수익인 거 맞지만 세무는 달라요. 세무는 그 수탁자에게 매매한 날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고 매매한 날, 그러니까 사고 판 날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4번 용역의 인식 기준, 진행 기준, 그 다음에 특례도 있습니다. 특례는 인도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매매한 날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사용인 및 임원의 한도 초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사용인 및 임원의 한도 초과입니다. 자, 볼까요? 종업원 30명 상여금 지급액 총 2억 원. 그러니까 뭐 이 뜻은 뭐냐면은 종업원이니까 종업원은 한도 규정이 없죠. 한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액 손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임원 5명은 다릅니다. 임원 5명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정관상 이제 한도 내에서만 손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용 인정 못 받으니 이거는 송금물산입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관에 적혀있죠. 종업원의 상여금 한도는 관계없고요. 임원의 상여금 한도는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 지출이 5억 원인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3억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2억 원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2억 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불우이웃 돕기 등 기부활동을 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기부금의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금액은 얼마인가? 비정기부금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네. 자, 기부금의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금액. 자, 한번 봅시다. 회계상 기부금, 불우이웃 돕기, 수재연금, 그 다음에 경로당 기부, 사립학교 기부 이런 거는 이제 세무에서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하죠. 기부 인정을 하고 있고 한도 계산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경로당 기부는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기부는 송금 산입 때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경로당 기부는 일단은 비지정 기부입니다. 어딘가 된다고만 본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됐거든요. 2014년도 15년도였나? 이게 경로당 기부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세무조정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상여로 다 처리한다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지정 기부금이고 그래서 세무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총 한도 금액이 3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회계 쪽은 이제 총 지출 금액이 얼마냐면은 비지정 빼고요. 3,500만 원이죠. 비지정 빼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부분이 세무에서는 3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다. 근데
지출한 금액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요.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과 500만원 더해주면은 2번 2,500만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세무는 후입을 했고요. 회계는 이동평균법입니다. 이 뭐예요? 임의변경이죠. 임의변경이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임의변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둘 다 선의선출법. 이거는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은 게다가 10월 5일에 신청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기속에서는 적용을 못 받고요. 2025년 기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금액 한번 봅시다. 원재료 세무의 후입선출법은 3천만원, 회계 쪽 이동평균법은 4천만원,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5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의변경인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나 결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신고분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중에 큰 걸로. 당초 신고는 후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입에 3천만원, 선입에 5천만원이니까 당연히 선입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그 세무상 금액 얼마냐면은 5천만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임의변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계 쪽은 이제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4천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세무 쪽이 더 크죠. 그 뜻은 뭐냐? 1,000만원만큼 이 기준은 회계 기준을 보셔야 돼요. 회계 기준으로 1,000만원만큼 더 많이 했어요? 더 적게 했어요? 1,000만원만큼 적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감이에요? 증이에요? 감입니다. 회계가 더 적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봐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감이고요. 얘는 입금 산입으로 소득 처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 손익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유가증권 평가 손익은 회계 쪽에서는 그렇다 쳐도 세무 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조작 우려가 이제 조작 우려가 있으니 얘네들 자체 그냥 다 불산이 시켜버려요. 야 이거 수익 비용 잡지 마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산입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평가 손실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소득 처분하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뭐예요? 입금이지만 조작 우려가 있으니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송금 불산입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입금 불산입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